일리노이에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자녀를 둔 부모는 내년 7월부터 아이를 위해 신탁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존 아역 배우들처럼 그 대상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확대했습니다. 시카고 대중교통국 CTA가 오는 21일 월요일 개학 첫날 학생들을 위해 메트로와 페이스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명문사학 시카고대학이 여타 명문대학들과 단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한 혐의와 관련해 1,3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년 넘게 금리를 인상해온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하를 재개하더라도 양적 긴축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우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서 하와이로 식량과 기타 필수 물품을 공수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일리노이 북부 푸드뱅크 등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CLC 신학대학교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70여 년 전통의 주정부 인가 복음주의 신학교로 입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4년제 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에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자녀를 둔 부모는 내년 7월부터 아이를 위해 신탁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존 아역 배우들처럼 그 대상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확대했는데요.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최근 부모나 보호자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아동을 위해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브 컬러 주 상원의원이 제출했고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유튜브와 트위터, 틱톡 또는 기타 플랫폼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30% 이상의 아동이 등장하는 블로거는 해당 동영상 콘텐츠 총 수익의 15%를 신탁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신탁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아이의 이름으로 유지돼야 하는데요. 또한 이 법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신이 출연했던 컨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컬러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15세 학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학생은 수익을 창출하고 가족이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 때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동영상 블로킹에 이용되는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고 지난 봄 입법회의에서 말했습니다. ABC 시카고는 아동 인권단체 휴머니움 자료를 인용해 아동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 8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도합니다. 가장 성공한 어린이는 광고와 스폰서 컨텐츠 공유를 통해 연간 최대 2,6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사학 시카고대학이 여타 명문대학들과 단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한 혐의와 관련해 1,3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언론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대학은 소위 568 카르텔 집단 소송으로 불리는 대형 송사에 휘말린 17개 명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보상 문제를 타결했는데요. 시카고 대학은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합의했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은 합리적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우리 대학에 오려는 학생들의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광범위한 재정 지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카고 대학은 합의 조건에 따라 학자금 지원 관련 서류와 관행에 관한 정보 등을 나머지 대학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측 변호인단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합의 내용은 시카고 연방법원 매튜 카넬리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이 지난해 1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원에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 16개 대학을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돼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죠. 당시 소장에 명기된 피고는 시카고 대학 외 브라운과 예일, 매사추세츠 공대, 컬럼비아, 펜실베니아, 다트머스, 코넬, 노스웨스턴, 노타다임, 듀크, 캘리포니아 공대, 에모리, 조지타운, 라이스, 밴더벨트 대학 당국이며 이후 존스 홉킨스가 추가됐습니다. 시카고 대중교통국 CTA가 오는 21일 월요일 개학 첫날 학생들을 위해 메트로와 페이스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TA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모든 초중고 시카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First Day Free Ride를 지난 2011년 시작했죠. 지난해 CTA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약 4만 9천 건의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와 많은 교회 학교는 내주 월요일 21일에 학기를 시작합니다. 1년 넘게 금리를 인상해온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하를 재개하더라도 양적 긴축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어제 공개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토대로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막대한 규모의 양적 긴축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합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회의 참가자는 연준이 금리 목표를 낮추기 시작할 때도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앞서 연준은 지난달 26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우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서 하와이로 식량과 기타 필수 물품을 공수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일리노이 북부 푸드뱅크 등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어제 수요일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항공편에 특별 화물이 실렸는데요. 여기에는 분유와 세면도구 등 마우이 피해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다양한 물품이 담긴 2만 4천 파운드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부는 하와이에 있는 킹스 캐더드럴 교회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헤오 공항 유나이티드 항공 부사장 오마르 아드레스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드리스 부사장은 WGN 뉴스와 인터뷰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극이 발생한 이후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미 본토로 수송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항공사에 따르면 마우이 섬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66회 이륙했습니다. 일리노이 북부 푸드뱅크도 이날 오전 2만 1,0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2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식료품을 RD 재난 구호 상자에 포장해 캘리포니아 어빙으로 향하는 아마존 트럭으로 보냈는데요. 각 상자에는 땅콩 버터, 그래놀라, 에너지바, 인스턴트 오트밀, 참치 등 유통기한이 긴 RD 식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재 110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전력 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공식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실종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색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SLC 신학대학교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SLC 신학대학교는 70여 년 전통의 주정부 인가 복음주의 신학교로 입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아울러 유학생들을 위한 I-20가 발행되며 교회연합재단을 통한 장학금 혜택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돼 한 달 약 $300의 저렴한 학비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CLC 한국부 담당 김종태 목사입니다. 70여 년 전에 4년제 대학으로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고요. 현재는 준학사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그다음에 4년제 디그리를 주는 배첼러 디그리를 주는 그런 정식적인 학교고요. I-20를 저희가 발행해 드리기 때문에 혹시 I-20로 신분 유지를 필요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오시길 원하시면 저희 학교에서 I-20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1년에 한 7,000불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반을 학교 교단에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되는 저렴한 학비로 유학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또 여러 가지 도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학생들 기숙사에서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LC가 제공하는 학위는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문학사로 나뉘어 각각 성경을 위주로 교육 훈련하는 과정과 신학과 목회학, 청소년 사역, 예배학, 교회음악,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교육학, 성경적 리더십, 선교학, 철학, 교회 미디어학 등 세부 전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 비학위 수료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지원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선교와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영어를 배우며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깊은 영성을 실천하고 싶은 모든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경을 배우시고자 하는 학생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 학교에서 교육시켜드리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나아가서는 목회자로서 아니면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는 선교사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정식 4년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학사 학위를 드립니다. 2년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2년을 마치면 Associate Degree를 드리고 4년을 마치게 되면 이제 나아가서 목회자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을 마치게 되는 거고요. Bachelor Degree라고 합니다. 문학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전공들이 있죠. 혹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대학을 다니신 적 있으시면 그 과정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학점들을 저희가 트랜스퍼 해드립니다. 또한 CLC는 10여 년 전부터 별도 한국부를 더 운영 중인 가운데 김 목사가 디렉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30여 명의 한인 학생이 재학 중이며 김 목사를 포함해 5명의 한인 교수가 참여합니다. 김 목사는 디어필드에 서재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인디애나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사실 신학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좀 성경을 재미있게 쉽게 약간은 평신도 수준보다는 조금 깊게 그렇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말로 교육시키고 또 영어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영어를 직접적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현재는 한 5분 정도 저희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모두 그 대학원 이상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교수님들도 계셔서 원하는 성경의 내용이랄지 신학의 내용이랄지 문학의 내용들을 직접 그 네이티브 스피커 여기 미국 현지 교수님들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주로 이제 영어권 교수님들이 티칭을 하고요. 밤에는 이제 주로 한어권 교수님들이 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언어를 편애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끝으로 김 목사는 성경은 물론 과학, 문학 등 여러 소양 과목을 통해 CLC 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지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이 CLC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신도면 평신도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아니면 기독교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들도 문학에 관계된 것들, 성경에 관계된 것들, 그리고 과학에 관계된 것들, 여러 가지 교양, 소양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모든 교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LC 신학교는 400 이스트 그레고리 스트리트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위치해 있으며 입학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 담당 디렉터 김정태 목사 847-208-97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좋은 과정이거든요. 네, 입학을 원하시든지 아니면 입학이 아니더라도 청강을 원하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낙태 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어제 먹는 낙태약 니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합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는데요.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 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고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죠.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동차의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혼다 어코드와 스바루 아웃백, 닛산 알티마, 토요타 캠리, 현대 소나타, 기아 K5, 폭스바겐 제타 등 올해 신형 중형 차량들로 충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실험에서 앞좌석 인체 모형은 성인 남성, 뒷좌석 인체 모형은 여성과 12살 아동이 사용됐고 각각 안전벨트를 착용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뒷좌석 탑승객은 앞좌석 탑승객에 비해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차량 중에서는 혼다 어코드만이 안전한 평가를 받았고 심각한 신체 또는 머리 부상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바루 아웃백은 괜찮음, 나머지 차량은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다소 위험 또는 위험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편 안전국은 지난 195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국내 시장에서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과 또 예방 성능을 종합 검증해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시카고에 일어난 오전 시간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산발적인 폭풍우가 지나가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다시 맑게 갤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 59도. 내일도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현재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1도, 습도는 85%, 바람은 남서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직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